안녕하세요. 그림영법의 김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사범 판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사범이 성립하는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범인이 있는데, 자, 이 갑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해서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자, 이때 이 갑에게 위증죄의 교사범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자, 이에 대해서 다수설은 이건 자기 비호권의 연장에 불과해서 이건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판례를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할 것이다. 자, 이러한 갑의 행위는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갑에게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이것과 이것도 같은 취지의 판례입니다. 자,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 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자, 이때도 다수설은 교사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이건 다 교사범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무면허의 음주운전이면 일이 좀 커지죠. 자, 그래서 갑이 면허가 있는 동생 을, 이 을로 하여금 자기 대신 피의자 조사를 받도록 이렇게 교사를 했습니다. 자, 갑이 진범이 아닌 동생으로 하여금 피의자 조사를 받도록 했는데, 진범이 아닌 자가 진범이라고 조사를 받게 되면 이때는 범인 도피죄가 성립을 하죠. 자, 그런데 범인 도피죄는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따라서 동생 을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때는 책임이 조각되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때 이 갑에게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자, 판례는 이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갑의 이러한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 갑에게는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들은 다 같은 취지의 판례들이니까 함께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치과 의사가 있는데, 이 갑이 환자의 대량 유치를 위해서 치과 기공사들로 하여금 진료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이때 이 치과 기공사들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고, 이를 교사한 갑에게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이렇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은 의사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이전에 A라는 사람을 폭행을 했는데, 이 A가 이 을의 병원에서 상해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A가 상해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갑이 이 A가 상해로 진료받는 것, 이것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친구인 병, 이 병에게 을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을로부터 이렇게 허위 진단서를 받아오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을에게는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을 하고 병에게는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이 갑에게도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자, 이건 간접교사죠. 자, 간접교사도 교사가 되는 것이니까 갑에게는 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게 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이것도 간접교사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을 시켜서 병으로 하여금 부대를 이탈하도록 만든 경우, 자, 이건 간접교사죠. 갑이 을로 하여금 병에게 군무이탈죄를 교사케 한 경우, 자, 이건 간접교사로서 갑에게는 군무이탈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 무고와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자기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경우,
자, 이걸 자기무고라고 하는데, 자, 자기무고는 자, 무고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어서 불가버립니다. 자, 왜냐면 자, 무고죄는 타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고를 할 때만 성립하는 범죄인데, 자, 자기를 무고하는 것, 자, 이것은 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 따라서 무고죄의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무고는 불가벌이 되는데, 자, 그럼 자, 자기를 좀 무고해 달라고 이렇게 타인을 교사한 경우, 자, 이때는 어떨까? 자, 이걸 자기무고의 교사라고 하는데, 자, 이 경우, 자, 다수설은 자기무고의 경우에는 무고죄의 정범이 될 수가 없는데, 자, 정범이 될 수 없는 자에게 교사범을 인정하는 것. 자, 이것은 부당하므로, 자, 이러한 자기무고의 교사의 경우에는, 자,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판례를 보면, 자,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자, 그러나 피무고자의 교사 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 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자, 판례는 자, 이러한 자기무고의 교사의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기무고를 교사한 경우, 자, 이때도 무고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게 된다. 자,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자, A, B, C와 갑이 있는데, 자, 여기 A, B, C는 절도범들이고, 자, 갑은 장물애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 A, B, C가 물건을 절취해 오면, 자, 갑은 이 절취한 물건을 저렴하게 이렇게 매수해 왔는데, 자, 그러던 중에, 자, 이 A, B, C의 절도 범행이 발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C는 구속되고, 자, 이 A, B는 수사망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자, 이때 갑이, 자, A, B에게 일제 드라이버, 자, 이 일제 드라이버 한 개를 사주면서, 자, C가 구속되어 도망 다니려면 돈도 필요할 텐데, 자, 열심히 일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갑이 일제 드라이버를 사주면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한 것. 자, 이걸 교사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자, 판례를 보면, 갑 을에게 일제 드라이버 한 개를 사주면서 자, 병이 구속되어 도망 다니려면 돈도 필요할 텐데 열심히 일을 하라 라고 말을 하였다면 그 취지는 종전에 병과 같이 하던 범위의 절도를 다시 계속하면 그 작물은 매수하여 주겠다는 것으로서 절도의 교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자, 이건 교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갑에게는 특수절도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게 된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갑이 을에게 백송. 자, 백송은 하얀 소나무로 아주 희귀한 소나무인데, 자, 이 백송을 도벌해서, 자, 이것으로 상자를 만들어 달라고, 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을에게 도벌 자금을 줬는데, 자, 이때 백송을 도벌하라고 한 갑에게, 자, 살림법 위반죄의 교사범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판례는, 자, 갑이 막연하게 도벌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백송을 도벌하라고 이야기한 것. 자, 이것은 지리산의 국유림을 도벌하라는 취지임이 분명하다고 해서 자, 갑에게 살림법 위반죄 교사범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자,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갑이 을에게 자, 대리 시험을 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한 경우 자, 대리 응시자로서 시험장에 입장하는 것. 자, 이것은 주거 침입자가 되죠. 자, 그리고 갑은 이를 교사했으니까 자, 갑에게는 주거침입죄의 교사범이 성립하게 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갑이 건축과 공무원에게, 자,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물인 것처럼 이렇게 가옥대장에 등재케 했습니다. 자, 그럼 건축과 공무원은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고, 자, 갑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교사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건축과 공무원에게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물인 것처럼 가옥대장에 등재케 한 경우 자,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갑이 A를 모욕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을에게 자, 위증을 교사한 경우 자, 그럼 일단 을은 단순 위증죄가 되는데 이 갑은 무슨 죄의 교사범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공범과 신분을 볼 때 자, 이미 본 판례죠. 자, 우리 판례는 모해 위증죄에 있어서의 모해할 목적. 자, 이것을 부진정 신분, 즉 가중적 신분으로 보고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가중적 신분의 경우,
자, 이때는 책임의 개별화 원칙상 자, 각각 자신의 신분만큼만 범죄가 성립하게 되니까 자, 을에게는 단순 위증죄가 성립하지만 자, 갑에게는 모해 위증죄의 교사범 자, 이렇게 성립하게 됩니다. 자,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갑이 어린 을에게 밥값을 구하여 와라 라고 자, 이렇게 말을 한 경우 이때 밥값을 구해오라고 한 것이 자, 절도를 교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자, 판례는 밥값을 구해오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자, 절도를 교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자, 밥값을 구해오라고 하는 말은 자, 일해서 돈을 벌어오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가 있죠. 자, 이걸 꼭 절도를 교사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을은 선서 무능력자입니다. 자, 여기서 선서 무능력자란 자, 16세 미만자나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선서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자, 선서 무능력자는 자,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더라도 자, 선서 무능력자의 선서는 무효로서 자, 이때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자,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을에게 자, 법정에서 범죄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자, 허위의 진술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때 갑에게 위증 교사나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자, 먼저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를 보면 자, 정범인 을이 위증죄를 구성하지 않으니까 자, 공범 종속성설에 의해서 자, 갑도 위증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자, 공범인 교사범은 정범의 종속해서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위증 교사죄는 안 되고 자, 그럼 이게 증거인멸죄가 될까? 자, 증거인멸죄는 자,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자,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것. 자, 이게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입니다. 자, 그런데 위증을 하게 하는 것. 자, 이게 인멸이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 그럼 위조에 해당하는가? 자, 그런데 증거인멸죄에서의 위조란 자,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증을 하게 하는 것을 증거 자체를 위조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위조에도 해당이 안 되고 자, 그렇다면 결국 자, 이 증거인멸죄도 자,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갑은 무죄가 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자, 여기까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한 경우 자, 위증교사죄가 성립을 하고 자,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자,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자, 이때도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자,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 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자, 이건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 도피 교사죄에 해당하고 자,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자, 동생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대신 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도록 한 경우 자, 이때는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한다. 자, 치과 의사가 환자의 대량 유치를 위해 치과 기공사들에게 진료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자, 무면허 의료 행위에 교사범이 성립하고 자, 갑이 병을 교사하여 의사인 을과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케 한 경우 자,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교사범이 성립한다. 자, 갑이 을을 시켜서 병에게 군무를 이탈하게 한 경우 자, 갑에게는 군무이탈죄에 교사범이 성립한다. 자,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무고하라고 교사한 경우 자, 무고죄에 교사범이 성립한다. 자, 일제 드라이버 한 개를 사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말한 경우 자, 특수절도죄에 교사범이 성립하고 자, 백송을 도벌하여 상자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면서 도벌 자금을 교부한 경우 자, 살림법 위반죄에 교사범이 성립한다. 자, 갑이 을에게 대리시험을 치도록 부탁을 한 경우 자, 주거침입죄의 교사범이 성립을 하고 자, 건축가 공무원을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물인 것처럼 가옥대장 등에 등재케 한 경우 자,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교사범이 성립한다. 자,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 이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위증케 한 경우 자, 모해 위증 교사죄가 성립한다. 자, 어린 소년에게 밥값을 구하여 오라고 말한 것 자, 이것만으로는 자, 절도범행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자, 선서 무능력자를 교사하여 위증케 한 경우 자, 이때는 위증교사죄나 증거인멸죄도 성립하지 않게 되어 자, 결국 무죄가 된다.
자, 마지막으로 판례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갑이 을에게 은행 노조 위원장인 A, 자, 이 A의 불륜 관계를 이용해서 A를 공갈할 것을 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을이 자, 이 A를 미행해서 자, A가 여자와 함께 있는 현장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촬영한 후에 자, 이걸 갑에게 알렸습니다. 자, 그런데 갑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자, 을에게 전화를 해서 자, 돈은 줄 테니까 촬영한 동영상을 넘기고 A를 공갈하는 것을 단념하라 라고 자, 이렇게 범행을 만류합니다. 자, 을이 공갈죄 실행에 착수해 나가기 전에 자, 이를 만류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을은 자, 갑의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고 자, 촬영한 동영상으로 A를 협박해서 자, A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자, 이때 이 갑에게 공갈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갑은 을이 공갈죄 실행에 착수해 나아가기 전, 자, 이때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이니까 자, 자신은 공갈죄의 교사범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판례를 보면 자,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교사범이 피교사자에게 교사행위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피교사자도 그 의사에 따르기로 하거나, 또는 교사범이 명시적으로 교사행위를 철회함과 아울러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당초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여하게 된 사정을 제거하는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 실질적으로 보아 교사범에게 교사의 고의가 계속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자, 여기까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교사범이 자, 명시적으로 교사행위를 철회함과 아울러 자,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당초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여하게 된 사정을 제거하는 등 자,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가 자,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 자, 이런 경우에는 설사 그 피교사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자, 이는 당초의 교사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 실행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교사자는 형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죄책을 부담하는 변론으로 하고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자,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갑은 자, 이러한 노력까지는 하지 않았죠. 자, 따라서 갑에게는 공갈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사범 판례를 다 살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